여러분, 2020년 8월 31일 중국에서 1,000만 명이 동시에 한 법정을 지켜봤어요. 화면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죠. 바로 배우 담송은이었어요. 그녀는 이날 단순히 스타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어머니를 잃은 딸이었습니다. 이 1년 8개월 동안 매일매일 저 자신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울먹이던 그녀의 목소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담송은은 새로운 작품들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아픈 기억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8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 쉬융현 담송은의 고향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담송은의 어머니 황모 씨 55세는 친구 2명과 함께 송년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밤 11시 50분 서대가와 중안로가 만나는 교차로. 세 사람은 도로 오른쪽 인도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달려온 한 대의 차량이 세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운전자 마모 씨 18세는 당일 저녁 8시부터 KTV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야식점에서 맥주를 더 마신 상태였어요.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그가 약 7잔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밤 11시 50분경 마 씨는 폭죽을 사러 가던 중 사고를 냈어요. 충격은 어찌나 강했던지 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하트 모양의 큰 구멍이 뚫렸어요. 범퍼와 본넷도 심하게 망가졌죠. 하지만 마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해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3명의 피해자는 모두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황모 씨는 특중형 두개골 손상을 입었고 또 다른 피해자 양모 씨는 두개골 손상, 중상 2급, 신장 손상 경상 2급, 왼쪽 상완골 골절 경상 2급으로 판정받았어요. 진모 씨는 두개골 손상 경상 1급, 흉골 골절 경상 2급, 왼쪽 경비골 골절 경상 1급이었죠. 사고 소식을 들은 담송은은 당시 베이징에서 드라마 금의지아 촬영 중이었어요.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쉬융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루저우이학원 부속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어요. 24일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2019년 1월 23일 담송은의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특중형 뇌손상과 폐가면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어요. 병원 감정서에는 차량 사고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담송은은 그해 1월 1일 웨이보에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겠죠.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요. 한 해를 시작하는 그 특별한 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거예요. 사고 직후 마 씨는 차량을 어딘가에 숨긴 후 친구 장모 씨의 집 루저우시 장양구로 도망쳤어요. 2019년 1월 1일 오후 2시 경찰이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어요. 경찰의 여러 차례 설득 끝에 마 씨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1월 2일 오전 10시에야 가족과 함께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 씨를 신문하고 혈액과 모발 샘플을 채취해 검사에 보냈어요. 방문 조사와 영상 자료를 통해 마 씨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마 씨의 소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2019년 1월 16일 마 씨는 쉬융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정식 체포됐어요.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31일 드디어 공판이 열렸습니다. 쉬융현 인민법원 제1법정, 이날 재판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어요. 조회수는 무려 1,000만 명을 넘었죠. 중국 전역에서 이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담송은이 법정에 나타났어요. 평소 밝고 귀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는 변호사 옆에 앉아 10시간 넘게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첫째,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마 씨는 사고 당일 야식점에서 약 7잔의 맥주를 마셨어요. 그전에도 KTV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죠. 둘째, 사고 후 마 씨는 즉시 도주했어요. 현장에서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어요. 셋째, 검찰은 마 씨의 소변 검사 양성 결과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마 씨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어요. 마약을 한 적 없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기억 안 난다고 말했죠.
넷째,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됐어요. 마 씨가 운전하던 포드 포커스의 앞 유리에는 하트 모양의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범퍼와 본넷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 씨는 뭔가 부딪힌 건 알았는데 뭘 친 건지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방청석과 온라인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앞 유리에 하트 모양 구멍이 뚫렸는데 모른다고요? 검찰 측 변호인이 물었어요. 왜 사고 후 멈추지 않았습니까? 마 씨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현장을 떠났다고 답했어요. 재판 마지막 담송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는 피해자의 유일한 딸 담송훈입니다. 이 1년 8개월 동안 매일 저 자신을 치유하려 노력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요. 매일 엄마가 그리워요. 이 재판을 기다렸어요. 공정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반성이 없어요. 유족으로서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제 고향이 제 엄마에게 정의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말을 마친 담송훈은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갔어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담송훈 측은 손해배상 501만 위안을 청구했어요. 장의비, 사망보상금, 의료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죠. 2020년 9월 19일 판결이 내려졌어요. 쉬웅현 인민법원은 마명웅 마모 씨의 본명에게 징역 6년과 배상금 약 135만 위안 한화 약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랬어요. 마명웅은 교통사고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은 사고 전 음주, 사고 후 도주 등을 인정했지만 도주 행위와 황모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논란이 됐어요. 만약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면 마 씨는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치사죄의 두 번째 양형 기준인 37년 범위에서 6년을 선고한 거예요. 담송훈의 변호인 장치화의 변호사는 즉시 반발했어요. 마 씨는 2번 충격을 가했고 음주 상태였으며 도주했습니다. 이건 공공안전위협죄에 해당합니다. 7년 이상 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마 씨의 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법정에게도 단 한 점의 사과나 뉘우침이 없었어요. 이 사건의 교육적 의미와 처벌은 부족합니다. 검찰 측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마 씨의 반성 태도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나빠요. 지금까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배상도 없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했으며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도망까지 쳤는데 6년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담송훈은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송훈이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판결 전날인 9월 18일 장치화의 변호사는 언론에 이렇게 밝혔어요. 담송훈은 배상금을 얼마를 받든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푼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정의입니다. 실제로 담송훈은 받은 배상금 전액을 기부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게 진짜 배우의 품격이다. 엄마를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담송훈 더 응원한다. 판결 발표 후 담송훈의 소속사는 웨이보에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법의 공정성을 믿습니다. 모두가 이성을 유지하고 법을 존중하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반대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후 담송훈은 이 일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2019년 6월 향왕적 생활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소원을 말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엄마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담송훈의 연기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긴 무명 시절이 있었죠. 담송훈은 1990년 5월 31일 쓰촨성 루저우시 쉬웅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무용 선생님이었고 어릴 때부터 춤을 배웠죠. 2001년 11살에 쓰촨성 무용학교에 입학했어요.
2005년 15살에 첫 드라마 호호가 일자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무용학교에서 문화 과목을 제대로 못 배워서 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스촨대학교 예술과 전공시험은 4등으로 합격했지만 문화 과목이 20점 모자라 떨어졌죠. 담송우는 포기하지 않고 재수했어요. 2007년 베이징 영화학원 연기과에 합격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담송우는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어요. 하지만 모두 단역이나 조연이었어요. 이름 썩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무명 시절이었죠. 2011년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중국 드라마 후궁견환전에서 순기인 방순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담송우는 이때 이미 21살이었는데 천진난만한 14-15살 소녀를 연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동안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시청자들은 진짜 10대인 줄 알았다고 반응했죠. 후궁견환전은 중국에서 대박을 쳤어요. 그러나 담송우는 여전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순기인은 조연이었거든요. 2015년 선풍소녀에서 범효영 역할을 맡았어요. 귀엽고 엉뚱한 캐릭터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죠. 진짜 전환점은 2016년이었어요. 최호저 가문 최고였던 우리에서 여주인공 경경 역할을 처음으로 맡았어요. 26살의 담송훈이 16살 고등학생을 연기한 건데 전혀 위화감이 없었어요. 드라마는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첫 방송 당일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방송 3일 만에 검색량이 급상승했고 5월 31일에는 조회수 10억을 돌파했죠. 최종의 공개 후에는 20억 조회수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어요. 중국판 왓챠피디아라고 할 수 있는 더우반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SNS에서도 363억 회 읽기, 206만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화제였죠. 담송우는 2016년 아이치이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장 주목받는 신인 배우상을 받았어요. 데뷔 11년 만에 담송우는 드디어 스타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담송우는 여러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인지도를 높여갔어요. 중국 온라인 드라마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2019년 10월 담송우는 포브스 중국 30세 이하 30인 엘리트 명단에 올랐어요. 2019년 12월 금이지아가 방송됐어요. 임가륜과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아이치이에서 인기도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최근 5년간 아이치이에서 가장 성공한 고장극 시대극 중 하나가 됐죠. 담송우는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 권위 있는 화정상 시상식에서 시대극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어머니 사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담송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2020년 6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6명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삼림가족이 되었죠. 담송훈의 따뜻한 언니 같은 모습은 아이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2020년 8월 이가인 지명이 방영됐어요. 어머니를 잃은 소녀 이첨첨 역할이었죠. 드라마 속 엄마 보고 싶어요 라는 대사를 할 때 담송훈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어머니 사망 얼마 후 촬영한 거였거든요. 담송훈은 2020년 중국 드라마 시상식에서 올해의 떠오르는 여자 배우상을 받았고 중국 3대 방송상 중 하나인 백옥란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30세 그녀는 백옥란상 후보에 오른 첫 90년대생 배우가 됐습니다. 2021년 금심사옥에서는 가문의 비밀을 파헤치는 강인한 여성을 연기했어요. 귀여운 이미지를 벗고 묵직한 연기를 보여줬죠. 2022년 청총감독에서는 투자업계의 커리어우먼으로 변신했어요. 임경신과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중국 5대 위성방송 중 하나인 둥팡 위성에서 2022년 시청률 3위를 기록했죠. 같은 해 향풍이행에서는 여성 파일럿 역할로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왕계와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중국 국영방송 CCTV 드라마 채널에서 연간 시청률 4위를 기록했어요. 담송우는 시청률 보증수표라는 별명을 얻었죠. 2023년 귀로에서는 투자 총감독 귀요 역할을 맡았어요. 정백령과 함께 주연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상파 방송 중 하나인 후난위성에서 2023년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했어요. 이가인 지명에 이어 두 번째 후난위성 연간 시청률 1위였죠. 2023년 12월 영화 안녕 리콜라가 개봉했어요. 여매와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중국 주요 영화 평점 사이트들에서 모두 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더우 반중국판 왓챠피디아에서는 7.0점을 기록했고 최종 박스오피스는 2.41억 위안 약 450억 원이었죠. 2024년 7월 너보성 광미려가 훈안 위성에서 방영됐어요. 허계와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첫날 시청률 1을 돌파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7.36억 조회수를 기록했죠. 2024년 11월 촉금인가가 방영됐어요. 담송훈은 당나라 시대 염색 공방의 아가씨 계영영 역을 맡았습니다. 담송훈의 특별한 점은 뭘까요? 그녀는 35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10대부터 30대까지 모든 연령대를 자연스럽게 소화해요. 동안 외모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각 나이대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10대를 연기할 때는 천진난만함을, 20대를 연기할 때는 성장통을, 30대를 연기할 때는 성숙함을 자연스럽게 담아내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담송훈을 보면 믿게 돼요. 또 하나, 담송훈은 화려한 미모보다는 친근한 이웃집 언니 같은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녀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담송훈의 새로운 모습을 곧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요 곧 방영 예정. 담송훈의 첫 소녀 판타지 드라마예요. 중국 드라마 광표를 연출한 실력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죠. 담송훈은 인간 세계의 소녀 소요 역할로 요괴 세계에서 모험을 펼쳐요. 후명호가 마녀지왕 홍엽 역할을 맡았고 조려영이 특별 출연해요. 2024년 12월 10일 이 드라마는 2025년 중앙방송 총국 드라마 편성표에 선정됐어요. 2025년 9월 25일에는 2026 아이치 신생 편성표에도 포함됐죠. 중국 드라마 정보 사이트에는 2025년 12월 중국 대륙 방영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연말 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2025년 안에 방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산과 바다 2026년 상반기 방영 예정. 유명 작가 량샤오성 원작의 이 드라마는 담송훈의 인생 역할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생 여성 방환지의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상경한 공장 노동자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려요. 2024년 11월 26일 촬영을 시작해서 올해 4월 7일 촬영을 완료했어요. 11월 20일에는 방송 허가증까지 받았죠. 담송훈은 이 역할을 위해 실제로 심천 공장에서 생활했대요.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예요. 원작 소설의 제목은 나와 나의 운명이었는데 드라마 정식 명칭은 나의 산과 바다로 변경됐어요. 유쿠와 CCTV에서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에요. 세 번째 난양여고 2026년 하반기 방영 예정. 명문가 장손녀에서 하녀 신분으로 추락하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예요. 올해 5월 7일 촬영을 시작해서 10월 10일에 마쳤어요. 류아기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텐센트에서 독점 공개할 예정이에요. 중국 드라마 정보 사이트에는 2026년 중국 대륙 방영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촬영 전부터 예약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어요. 편집자는 보보경심과 장상사 시리즈를 만든 유명 작가 퉁화예요. 감독진도 중국 드라마계에서 인정받는 실력파들이 맡았습니다. 세 작품 모두 다른 색깔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포기하지 않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2018년 12월 31일 밤 한 여성이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어요. 2020년 8월 31일 1000만 명 앞에서 그 슬픔을 드러내야 했어요. 2020년 9월 19일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2025년 그녀는 새로운 드라마들로 돌아옵니다. 담송훈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그녀는 솔직해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둘째, 그녀는 계속 성장해요. 2005년 15세 데뷔 이후 20년 여전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어요. 셋째, 그녀의 작품은 메시지가 있어요. 희망, 성장,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넷째, 그녀는 아픔을 증오로 바꾸지 않았어요. 배상금을 전액 기부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이라고 말했어요. 2024년 중국 웨이보 SNS 시상식에서 담송훈은 올해의 연기력 인정 배우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배웠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이 상을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담송훈의 새로운 작품들이 곧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연말 안에 첫 선협 드라마 소요를 만날 수 있어요. 2026년 상반기에는 인생 역할이 될 나의 산과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난양역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화면 속 그 밝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더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배우가 바로 담송훈이라는 것도요. 2005년 15살 단역 배우로 시작해 11년의 무명을 거쳐 가장 아픈 순간을 이겨내고 2025년 35살 톱스타로 돌아온 담송훈. 그녀는 법정에서 말했어요. 엄마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싶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담송훈, 당신이 행복하게 연기하는 모습이 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담송훈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이에요. 댓글로 담송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담송훈 2025년 연말과 2026년에도 응원합니다. 당신의 웃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